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 오늘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오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가 강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빨간불이 눈에 띄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 호재로 인해서 삼성 밸류체인 반도체주가 또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그동안 좀 기다렸던 모든 이들의 염원이 담겨있던 2차 전지주들이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도 LG그룹주를 포함해서 LG엔솔, LG화학의 빨간불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가 또 열일하고 있어요. 저희가 전일에 마감 전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2차 전지 반등 신호탄. 장대 양봉이 찍히냐 안 찍히느냐 아마 그때가 기로에 놓여있는 시점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드렸는데요. 오늘 장대 양봉 나와줬잖아요. 과연 반등의 신호탄이 쓰여진 건지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궁금한 점 저희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도 올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순서는 이슈 추적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의 하락을 많은 분들이 별로 필요하지 않았던 그랬던 하락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장이 반등하는 거다. 어제 오늘장에 좀 뭔가 변화의 흐름이 보이는 건지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의 오늘 장중 흐름 분석해 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당연히 전일 그 젠슨 황 이제 발언으로 인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좋죠. 어제 이제 시간 외에서도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 여전히 좀 유지 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장중 한때 3.5%대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전장이 막 끝나갈 쯤에 그 액트지오의 그 아브레우 박사가 입국하면서 넥스틸과 그다음에 동양철관 등 가스전 개발 시추용 유정관과 석유관 등을 제조하는 업체들로 수급이 급격하게 몰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파생 테마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고려 시멘트와 삼표 시멘트 등이 또 가스전 개발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흥구석유나 또는 LS 마린솔루션 등이 그전에는 그 가스전 테마주로 좀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가장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그 화장품 섹터에서도 차익 실현이 일부 좀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시장의 특징이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게 그동안 시장이 하락할 때 버텨줬던 화장품주라던가 전력주 쪽에서는 오늘장 파란불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의 이동이 전통 강자인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로 간다라고 판단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현재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많이 올랐던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이제 최근에 오르지 못했던 섹터 쪽으로 자금이 빠르게 좀 이동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좀 구축하셨던 분들은 아마 최근에 좀 뭐 매도를 많이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신규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시장 흐름보다는 각각 개별 섹터에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보시면서 본인의 예수금을 좀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시장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이슈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추적해 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핵심 주제 2차 전지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또 버핏 이번에는 리튬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 리튬 관련주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2차 전지 전통 강자가 떠오르게 될지 알아보겠고요. 반면에 오늘 하락하고 있는 화장품주는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인 건가 아니면은 기간 조정의 시장인 것인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2차 전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런 이야기 드렸어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어서 다시 상승해서 2차 전지주가 오르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전기차 캐즘 구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요, 긍정적인 시그널에 대한 시선을 쏠리면서 2차 전지주가 올라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전기차가 그리고 성장주가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크게 미국의 금리나 기대감이 재부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꼭 체크해봐야 되는 지표로 PC 이야기 드렸는데요. 예상치 부합했고요. 미국 5월 ISM 제조업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면서 약간의 경기 둔화 시그널이 보이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부상되며 어제는 바이오, 오늘은 2차 전지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그러면서 국내 기업들도 열일하고 있죠. 5월에 미국 판매량이 전체적으로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친환경차가 34,000대 넘게 팔리며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다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효자 종목이죠. 아이오닉5야 EV9이 모두 다 월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직 놓쳐선 안 되는 건 미국 자동차 판매 5월 추이를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 안에서 친환경차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카의 상승폭이 더 큽니다. 순수 전기차의 성장률은 물론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하이브리드에 비해서는 약간 가려져 있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정민 이사님. 네. 오늘장 2차 전지주의 반등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새벽 시간 동안에 미국에서 일단 좋은 뉴스가 나왔었죠. 좀 설명을 드린다라면은 GM 대표가 밝히기로는 북미에서 5월 달은 그 이제 전기차의 판매가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밝히면서요. 5월에 실제로 사상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국 시장에서도 GM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납품 이력 있는 업체들 위주로 좀 많이 오르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GM 대표가 밝히기로는 그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느리게 만약에 발전한다라면은 생산 속도를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지 EV 시장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일단은 평가를 했다는 부분에서 시장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 시장 등 주요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주요국 중에서는 그래도 한국 시장이 유일하게 좀 역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지 전기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살아나려면은 결국 테슬라 주가가 올라야 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쉽게 말씀드리면 모델 3가 그 신제품을 발표했죠. 신모델을 발표했는데 월별 판매량을 놓고 봤을 때 현재 8,000대 수준입니다. 근데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2만 대씩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로지 현재 주가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170달러에서 180달러대에서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면은 앞으로도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급격하게 2차 전지주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은 좀 보여주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좀 긍정적인 뉴스를 좀 말씀드린다라면은 네. 예를 들어서 방금 뭐 현대차 그룹이 뭐 판매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간략하게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EV9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 거주하는 분들께 제가 여쭤보면은 참 물량 구하기가 힘들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딜러사들이 프리미엄을 굉장히 많이 붙여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기가 힘든 게 현재 EV9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좋다라면은 결국에 한국 시장에도 그 여파가 어느 정도는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이제 시간차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올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 개별 종목단에서만 우리가 판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테마 안에서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이고 네. 하지만 투자 심리도 회복되고 있고 몇몇 개의 좋은 시그널이 보인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는 개별주를 잘 고른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2차 전지 안에서 특징을 잡아봐야겠네요. 전일이 오늘도 장비주들이 뜨겁기도 하고요. 그동안 과대 낙폭으로 보였던 에코프로 그룹주,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이 반등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테마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또 앞서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워린 버핏도 리튬 관련해서 그렇죠. 투자를 한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서도 닉네임 워렌 버핏님이 계시는데요. 네. 나 때문에 투자한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거든요. 리튬 테마주를 같이 공략하는 게 좋을지 지금 그 안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키워드 무엇입니까?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원래 쏠림이 좀 강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최근에 2차 전지 섹터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장비주 중에서는 PNT가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가를 누르던 요인 중에 하나가 SK 온향 그 이제 매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한 회사에만 좀 매출이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시장의 평가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많이 좀 눌려 있었었는데요. 5월 말부터 지금 6월 초까지 급격하게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최근에 해외 대형 고객사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이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파로 이제 고객사가 다변화되었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단에서도 그러면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현재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 최근에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전기차 판매량 대비해가지고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수치를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HL 만도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모델에 탑재가 되는 전자식 브레이크와 서스펜션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가지고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채택률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HL 만도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랜만에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핵심 원료인 황화 리튬 생산으로 시장의 주목이 높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삼성 쪽에서 전고체와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연구원분들을 좀 만났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 전기차에 탑재되는 전고체만 좀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활가전,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요즘에 또 블루투스 이어폰 같은 것들 많이 쓰시죠. 이런 소형 가전에 전고체 배터리가 저는 좀 먼저 탑재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되어 가지고 삼성전기의 그 장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보고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청자 여러분들도 인터 배터리 때 얘기를 들었었죠. 파일럿 라인이 이미 가동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삼성 측에서 좀 밝혔었는데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장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주에 한 번씩 직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전고체 관련주로 이야기 같이 해주셨고요. PNT의 경우는 최근에 그 장비주 안에서 거의 대장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그쵸. 때문에 같이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오늘 시장에 또 화제를 모으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의견은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기존의 2차 전지 대형주를 지금 이 구간에서 사는 것은 사실 적합한 투자 방식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요즘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꼭 한국 시장에만 투자를 하시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를 저는 차라리 최선호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은 이미 구조조정을 지금 현재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과감하게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마 7월 달에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좀 가시적으로 이제 실적에 좀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주가 레벨로 놓고 봤을 때는 더 이상 하방을 어느 정도 좀 다졌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대형주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테슬라를 그렇다면 대장주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관련주는 제가 방금 앞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 몇 가지들을 좀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최선호주가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뭐 2차 전지도 뜨겁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 수출 데이터를 봤을 때 네. 자동차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았고 그쵸. 그 안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눈에 띄는 스코어들이 보였습니다. 네. 2차 전지의 반등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아니면은 완성차라든가 하이브리드 관련주를 더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차라리 그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이제 투자를 좀 눈을 돌려보자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역배열 구간에서 들어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5월 달 내내 하락하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 이평선 아래의 주요 종목들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권 안에 둘 필요가 없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라리 오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던 PNT나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조정 구간이 나올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에서 차라리 눌릴 때 접근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고요. 반면에 오늘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는 화장품주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본느, 삐아, 약세가 좀 더 깊어지고 있고요. 실리콘2 역시도 오늘 장중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를 만큼 올라서 그런가 또 시장에서는 단점을 굳이 찾아냅니다. 일단 현재까지 나온 스코어를 봤을 때는요. 아직까지 수출 데이터가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화장품주 기대가 높습니다. 뭐 증권가에선 그러더라고요.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 반도체 못지않은 화장품이라고요. 5월 잠정 화장품 수출액은 무려 7억 달러가 훌쩍 넘었습니다. 월 기준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기초 화장품보다는 색조 화장품의 수출 데이터가 훨씬 더 우세했습니다. 이 월별 화장품 수출액 추이를 보시면 다소 어지러운데 딱 봐야 될 포인트는 한 가지뿐입니다. 2024년에 이전 데이터와 다르게 계속해서 월별 최고치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금 화장품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전성기인데 여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저희가 전일 어제 하락 요인 혹시 이것 때문인가 말씀드렸는데 해상 운임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홍해발 리스크로 인해서 연말까지 운임 비용이 상승한다면은 수출에 있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와 더불어 지금 가장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인 미국 시장에 소비와 제조업 고용, 트리플 약세가 보여주면서 실제로 4월에 미국 개인 소득과 개인 지출이 전월보다 상승폭이 줄어든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정미 이사님, 네. 좋은 점과 아쉬운 점들이 있는 화장품주입니다. 네. 오늘은 그 단점이 부각되면서 혹은 뭐 수급이 이동하면서 하락하는 것 같은데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저는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을 이제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이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에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뜨거웠던 측면이 있다 보니까 관련되어 가지고 하락세가 나와서 그에 따른 동반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오히려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그 미국 시장의 소비 둔화에 대해서 앵커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돼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린다면은 만약에 미국 시장에서 그런 소비 둔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라면은 그동안의 럭셔리 라인을 주로 찾던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인디 비주얼 쪽으로 이제 빠르게 이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 둔화가 이제 지속되면 될수록 가성비를 찾는 소비자들의 성향이 강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가성비 하면 역시나 또 K-뷰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K-뷰티가 다시 한번 부각받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품 섹터가 뜨거웠던 적이 제가 과거를 떠올려 봤더니요. 2015년도 때 이제 중국 시장에서 워낙 한국 이제 화장품들이 많이 팔릴 때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9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를 이제 떠올려 봤을 때는 사이클이 부러졌던 계기가 결국에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부러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이제 그 화장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미국 소비가 그 소비 경기가 굉장히 크게 박살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굉장히 슬로울리하게 좀 이렇게 소비가 좀 자연스럽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사이클 상으로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소비가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이슈가 아니라면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신경 쓸 일은 아니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함정남 차장님도 그 운임비 상승한다고 화장품주 꺾이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가셨는데 또 괜히 시장 안에서 네. 그런 악재들을 찾으니까 그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네. 뭔가 좀 하락하려는 구실을 보이는 건가라는 걱정이 생겨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화장품주 대다수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럴 때 매수 기회로 봐도 괜찮은지 눈여겨봐야 될 오히려 눌림목 구간에서 접근 가능한 기대주까지 골라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을 땡겨서 이제 선반영해서 올랐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VT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화장품주들이 이제 음봉을 그리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VT는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흔들리는 건 나의 마음이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럴 때마다 방송이 끝난 다음에 명동에 가서요, VT가 잘 팔리고 있는지 한 번씩 좀 확인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여전히 외국인들이 쓸어담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가격대에서 VT를 매수하자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네. 21선 부근까지 조금 조정 구간이 나온다라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차선호주로는 여전히 그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는 잉글우드 랩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잉글우드 랩 같은 경우도 썬블락이 여전히 미국 시장에서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좀 눌리는 구간에서 들어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VT와 잉글우드랩 오늘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화장품주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들 두 가지 알아봤고요. 이슈 추적은 이정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